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일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유로존 문제, 거기에다 프랑스의 금융거래세 도입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채 코스피 지수는 0.4% 하락했습니다. 오늘 184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이렇게 연일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국내 증시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적립식 투자에 눈길이 가게 마련인데요. 하지만 적립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이다, 원금을 보장해준다 해서 적금 붙듯이 꼬박꼬박 적립하고는 있지만 내가 제대로 알고는 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고스트의 투자 비법 시간에는요,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 심규원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고스트의 투자 비법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가 이어집니다. 시장 흐름 속 투자 수익 극대화의 1인자, 업종별 전략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한 주간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시간,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 강의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함께 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생기실 텐데요. 참지 마시고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블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 달아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생기시면 이 공간을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이죠. 플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잘 맞춰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의 강의도 무료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은 물론이고 또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 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심규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적금에 관련해서 실생활에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오늘 강의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적립식 상품 역시나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이 상품이 적립식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재테크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 적립식 상품을 생각할 정도로 재테크에 있어서 적립식 상품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적립식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부터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티끌 모아 태산 역시나 계속적으로 조그만 돈을 모은다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목돈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저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축을 하신다. 따라서 이 티끌이 정확하게 태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하셔야지만이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적립식 투자 상당히 좀 보통은 장기적으로 많이 하시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납입을 하시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수수료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좀 무덤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0.5% 수수료, 오프라인 수수료나 그리고 0.015 이런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해하시고 또 영업사원이라든가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이 수익률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아시는데도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가 한 달에 내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수수료 얼마 차이 나겠어 이렇게 좀 아니라 생각을 하시면서 이 수수료를 좀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수수료 차이가 정확하게 수익률 차이로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오랫동안 돈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내 목적 자금, 예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역시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그런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갖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건데, 잘못된 투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목적 자금 관리가 어렵게 된다라는 점, 이 어렵게 된다라는 점은
역시나 잘못된 투자, 그것은 역시나 행복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수가 있기 때문에 매달 들어가는 돈이지만은 상당히 소중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 돈이 내게 행복을 줄지 행복을 주지 못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적립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조금은 니들 환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역시나 이 강의를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상품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이 하는 상품들이 있겠지만은 각 상품마다 특징과 그리고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품이 누가 좋다, 누가 혹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말을 하면은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는 정확하게 상품의 특징과 필요성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부분이 나한테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 줄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적립식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꾸준하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정말로 나중에는 내 행복을 지켜주고 내 소중한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그러한 투자가 바로 적립식 투자라면서, 적립식 투자 제대로 알고 하셔야지만이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립식 상품 또한 투자 상품의 마련인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할 때보다는 더 꼼꼼하게 더 알아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더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적립식 상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적립 투자라고 한다면 많습니다. 매달 저축을 하는 그런 상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변형된 적립식 상품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역시나 적립식 투자에 있어서는 바로 이 연금이라는 것, 아무래도 연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사실 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치식과 그리고 적립식이 있는데, 사실 적립식이 아닌 이 거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하는 이 신한연금, 거액을 한 번에 보험사라든가 어떠한 금융기관에 납입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을 바로 거치식 일시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보통은 누가 하냐? 거액 자산가들이 주로 많이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 연금에 대한 그런 니드도 있으셔서 하는 거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거치식 관련된 부분은 바로 세금과 관련된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적립식과의 그러한 움직임, 적립식과의 해설 필요성은 조금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봐야 하는 적립식 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일반 연금과 그리고 투자를 해갖고 그 투자에 따라 갖고 수익률이 변하는 변액연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반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정한 금리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을 바로 일반 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화가 좀 요즘에 텔레마케터로 좀 전화가 많이 오는데, 간혹 가다가 어떠한 무슨 생명이다 아니면 어디 카드사다 이렇게 하면서 고객님 무슨 복리 연금 복리 연금에 대한 복리로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 상품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저축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데, 보통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1년에 5% 공시 이율로서 고객님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금 은행 금리가 한 4.1%인데 그것보다 높은 5%를 무조건 보장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전화 오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일반연금. 금리가 높든 낮든 처음에 정해진 5%면은 5% 무조건적으로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까지 계속적으로 주는, 확실하게 금리가 정해진 것을 바로 일반연금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변액연금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일반연금보다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대세, 지금 당장의 그런 상황이 아닌 넓게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좀 대세 상승의 모습을 보이면서 변액연금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함께 변액연금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데, 정확하게 변액이라는 것은 실적 배당으로서 성과에 따른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액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배당,
뭐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은 많이 주고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고 성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에 따라 갖고 내가 받는 돈에 대해서는 달라진다라는 다르다. 서로 똑같지 않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똑같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씩 아니면 50만 원씩 똑같이 납입을 하면은 나중에 받는 금액도 똑같겠지만은 만약에 이 변액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만약에 1월 달에 든 그러한 그 회원하고 뭐 2월 달, 3월 달 이렇게 얼마 차이 안 나는 그러한 경우에도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역시나 뭐 잘 아시겠지만은 주식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면서 그에 따른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들지 않는 한 이 변액 같은 경우에는 받는 금액이 각자 받는 금액이 다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변액에 대해서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변액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변액 연금과 그리고 변액 종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변액 연금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피보험자 우리가 이제 그 피보험자라는 거 좀 설명해 드리면은 보험 같은 경우 크게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아파갖고 그 아픈 사람이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피보험자 바로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는 사람 그리고 그 계약을 이행시키는 그런 사람을 계약자라고 하고요.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피보험자 즉 누가 아파서 어떠한 보험 계약이 성사가 돼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수익자라고 말하는데 우선은 그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연금이 지급이 되는 보험을 변액연금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금,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가 유리하냐? 바로 오래 살고 있어야지만이 유리한 보험이고 변액종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변액종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망보험금이다. 사망보험금을 위해서 우리가 납입을 하는 거다. 그렇다면 왜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변액종신이라는 거 하냐? 보통은 역시나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많이 든다. 아무래도 이 변액종신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겠지만은 종이 사망할 경우에 유리한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물론 그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어떠한 뭐 신체적인 그런 결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사고를 통해 갖고 어쩔 수 없이 조기 사망할 경우에 우리 나머지 가족들, 배우자라든가 자녀를 위해서 거액의 보험금을 지불하게끔 해서 내가 없어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변액종신인데 변액종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고액자산가들이 좀 많이 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고액자산가들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학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서 상속세를 납입하기 위해서 이거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상속세 물론 이거 상속세 역시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거지만 좀 목적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사망할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에는 그 상속세 거액 자산일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금융자산보다는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많다. 그만큼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사실 6개월 안에 큰 돈을 현금화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급매라는 게 있죠.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매물이 내놓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세보다도 싸게 물건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액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이 변액종신을 이용을 해갖고 상속세 준비를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사실 변액종신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관련된 보험이기 때문에 적립식과는 조금은 좀 거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우선은 이 변액연금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 가입한 상품들을 보면 연금처럼 나눠 받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변액 연금일 텐데 제가 가입한 상품은 변액 유니버셜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둘 간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네, 우선은 사실 변액이라고 하신다면은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변액 연금보다는 변액 유니버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네.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변액 연금과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변액 유니버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변액 유니버셜도 변액 종신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변액 연금과 변액 종신의 차이점을 아는 거지만 정확하게 좀 더 현실적으로는 변액 연금과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변액 연금의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한 50% 내외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이 연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금, 어쨌든 노후에 최후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에 이 연금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은 삶의 영위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것이 뒷받침돼야 되냐, 바로 안정성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는 점이 바로 연금에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식 비중이 뭐 90%, 100%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0% 내외로 들어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채권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어느 정도 이자 상품을 주는 좀 안정성이 겸비된 그러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최대 95%대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는 뭐냐? 쉽게 설명해 드리면 5%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 이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혹은 펀드와 상당히 좀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한 예를 들면은 많은 분들께서 변액을 드셨는데 난 변액을 저축 상품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들었다. 거기도 어차피 펀드에 대해서 지금 시점 펀드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변액을 들었지만은 사실은 펀드를 들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변액 같은 경우는 앞서 95%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수료의 부분과 상당히 다른 보험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펀드에 분산 투자되는 건 맞지만은 펀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품이라는 점, 그리고 목적 자체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이 변액 자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목적 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완전히 좀 다른 상품이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은 변액 연금과 그리고 우리가 주로 가입하는 변액 유니버셜의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연금 수령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금 수령, 변액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변액 연금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연금을 위해서 드는 상품이다라는 것을 아시겠지만은 사실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어떠한 고수익을 원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금융을 하시는 분들, 설계사분들이라든가 FP라든가 PB분들께서 이 변액 유니버셜 설명할 때 무조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전환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가 이 노후자금 마련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맞춰갖고 연금 전환이라는 것을 꼭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만큼 변액 유니버셜에 대해서는 이 연금 전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은 왜 연금 형태로 나온 변액 연금이 있는데 굳이 변액 유니버셜을 사람들이 드냐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변액 유니버셜 아까 특징 주식이 95%까지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주식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도 크다라는 것이고 아무래도 주식 관련된 투자 대부분 이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 치고 주식 시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식에 투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이익률,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더욱더 많은 상황인 만큼 그만큼 내가 노후 자금이라든가 목적 자금 활용에 있어서 공시이율 일정한 이자를 주는 것보다 더 높은 그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변액이라든가 변액 유니버셜을 하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러한 수익률을 좀 그 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공시이율보다는 높아야 된다. 즉 5% 지금 뭐 최근 나오고 있는 공시이율 상품이 대부분 5%라든가 한 4.5%에서 5% 이내인데 이 정도 수익, 저조한 5% 이상에 대한 수익률이 나와줘야지만이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만약에 이 밑으로 수익률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굳이 위험성이 있는 변행을 하신 필요는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변행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원금 보장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디 그 실적 배당 주식이라든가 펀드 같은 경우에 다 아시겠지만은 뭐 원금 보장 안 된다는 거 다 아시겠고 그런 펀드의 자산이 분배가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변액연금에 대해서도 조금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변액연금 엄밀히 말하면 원금 보장은 되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액이라는 것이 실적 배당인데 어떻게 원금 보장이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선은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원금 보장,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되는데 단 조건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이냐? 우선은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역시나 10년 이상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납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연금 개시 시점에서 우리가 10년 동안 꾸준하게 장기 납입을 한 이후에도 바로 연금을 바로 받지 않은 그런 상황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원금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연금 개시 시점에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원금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원금 보장을 절대 해주는 건 아니고 여기는 보증금 명목으로서 우리가 원금 보장을 해줄 테니까 너는 매달 0.5%의 적립금에서 0.5%의 그러한 보증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라.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떠한 돈을 내고 원금 보장을 받는 그러한 형태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변액연금 엄밀히 말하면 원금 보장 되지만은 실제로 원금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항상 보험 상품과 복리 상품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긴 시간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혜택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지금 조금은 원금 보장 쪽으로 나왔는데 변액연금과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을 함에 있어서 연금 수령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다시 한번 좀 이거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연금 수령액에 다시 왔습니다. 연금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있다. 둘 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연금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변액 유니버셜을 들은 이유는 앞서 고수익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갔고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는 연금에 대해서 변액연금보다도 변액 유니버셜이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고수익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는 건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물론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 더 손해보겠지만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주식시장이 상승했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변액 유니버셜이 크게 돈이 더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경험 생명표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경험 생명표라는 거 상당히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의를 좀 해보시면은 경영 생명표라는 것은 이제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직업
직업별에 따라서 세분화 분류가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왜 분류를 하냐? 바로 위험도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별, 상당히 뭐 남자라든가 여자 둘 중에 어떠한 성별이 더 위험성이 높냐라고 따지는 거고, 연령 같은 경우에는 뭐 30대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다칠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어떠한 30대라든가 50대 둘 중에 어떤 게 높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또한 직업 같은 경우에도 위험 직군이 있죠. 뭐 어떠한 운전을 많이 하는 직군이라든가 어떠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직군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이 분류를 해놓고 발생 확률에 따른 통계표를 냅니다. 그게 바로 경험 생명표라는 건데, 이 경험 생명표에 따라 갖고 우리가 원하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을 바탕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래 살수록 동일한 적립금에서 여러 사람이 지급되므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감소한다는 거. 그러니까 생존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수명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에 있어서는 감소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영생명보 같은 걸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1988년도부터 이제 발표를 해왔는데, 뭐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갖고 손해율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처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고, 처음에는 5년 단위로 했지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3년 주기로 현재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영 생명표에 따라 갖고 연금액 차이가 얼마만큼 날 수가 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경영생명표 여태까지 지금은 6회입니다. 이제 2012년도에 곧 7회 경영생명표가 나올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한 3년 주기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012년도에는 새로운 경영생명표가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지금 나이대 보시면은 1회, 2회 때는 아시겠지만은 나이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뭐 한 1.55세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급격하게 높아지는 뭐 3세 이상의 그러한 3세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역시나 그 인류의 수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적으로 여태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수명이 늘어나는 걸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7회부터 는 무조건 3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보다도 더 기대 수명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경영생명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무슨 같은 조건, 뭐 30세 남성 가장 이제 이러한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나이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갖고 이제는 새로운 재테크를 하는 가장 일반적인 나이이고, 월 보험료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원이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공시이율은 앞서 최근 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시이율 4.7% 확정이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4.7%로 20년 납, 보통의 이러한 보험 상품이 20년 납으로 현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개시는 역시나 65세로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형태로 조건을 걸었을 때 3회 그리고 4회, 5회, 지금이 6회인데 이 기준표, 앞서 말씀드린 그 나이대 평균 수명에 따라 갖고 받는 금액은 정확하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그 설명드렸지만은 동일한 적립금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받는 금액은 줄어든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7회 경험 생명표가 만약에 적용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이 차트 흐름 보시면은 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4,300만 원이 나한테 받을 수가 있는 건데, 7회로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정확한 금액 계산은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4,300보다 훨씬 적은 4천만 원대라든가 아니면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그 주위에서 많이 금융하시는 분들께서 이 경영생명표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많이 연금을 드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만약에 연금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맞다. 따라서 연금이 꼭 필요하시고 연금에 대한 니드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조금은 빠르게 이 7차 경험 생명표가 적용되기 전에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이 그 변액연금과 변액 유니버셜 가장 중요한 연금 형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연금 우리가 상당히 노후 자금을 위해서 필요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드는 돈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매달 얼마씩이라도 그게 만약에 10년 동안 모으게 되면은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연금에 대한 형태를 잘 아신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연금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액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적립식 투자 상품 하면은 이 펀드 또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펀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선은 그 역시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연금과 그리고 펀드가 사실 적립식 상품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도 뭐 대세적으로 한번 붐이 일면서 이제는 뭐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펀드 하나는 갖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펀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펀드에는 주식형 펀드 그리고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조금 정의만 좀 말씀드리면은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 역시나 이거는 주식급 등은 고수익을 내기 위한 상품이고 주식 및 주식 관련된 파생 상품입니다. 꼭 현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 관련된 파생 상품에도 연관성이 있고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60%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주식형 펀드라고 볼 수가 있고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아예 포함이 돼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채권과 역시나 채권 관련된 파생 상품이 신탁 재산에 정확하게 내가 맡긴 돈의 60%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 펀드는 채권형 펀드다라고 부르고 있고 뭐 혼합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이 있는데 그것은 주식 편입 비중이 50% 이상이냐 아니면 미만이냐에서 이 용어가 좀 변하게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크게 아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을 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펀드 말고도 현재 많은 펀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먼저 테마 펀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원자재 펀드가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특정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어떠한 특정 테마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상품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금속 또 요즘에 또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곡물 관련주인데 만약에 테마 펀드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유가 관련된 펀드, 뭐 금 관련된 펀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곡물 관련된 펀드가 오히려 향후 미래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주식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의 그러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뭐 급등 흐름,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급등 흐름이 상당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것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단기성 뭐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기간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유가가 무조건 오를 거라고는 지금 시점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가 관련된 펀드는 조금은 접근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지난 시간에도 좀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금 관련된 펀드도 상당히 좀 곽광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최고의 수익률을 낸 것이 바로 이 금 관련 펀드인데 뭐 지금 시점 뭐 어젯밤 같은 경우에도 금이 뭐 1%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장 상당히 금 관련주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 역시나 지금 1600달러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1600 지금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1600 한 20 몇이지만은 지금 1600으로 잡고 만약에 이것이 수익률이 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한 10%의 수익을 원한다 하면 대략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여기서 플러스 160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값이 뭐 2000 간다라고 가정해도 사실 기대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이 왜 제가 금과 그리고 유가보다 이 곡물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뭐 시장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스마트라든가 뭐 스마트 뭐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관련된 역시나 IT 우리가 이제 생활의 편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업종과 그리고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 같은 경우에는 IT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곡물 전쟁이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시점 뭐 어디 가게를 가거나 어디 지역을 가도 사실 먹을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뉴스 기사라든가 그런 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그 식량 자급 자족률이 상당히 자급 자족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 기사로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선진국은 아니겠지만은 후진국으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식량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세계는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화 속에서 반대로 말하면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식량 앞으로는 만약에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커진다고 한다면은 식량을 놓고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곡물 가격의 상승 흐름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중장기적으로는 이 테마 펀드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곡물 관련 테마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그 밖에 또 펀드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엄브렐라 펀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본다고 한다면 하나의 모펀드, 어떠한 여기 모펀드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아래 상당히 많은 자펀드가 있는 것인데 다 이 자펀드, 엄마 그리고 아들 그만큼 큰 펀드이고 이 큰 펀드 안에 작은 펀드가 여러 개 있다. 요거는 뭐 주식형도 있을 것이고 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채권형이라든가 코스닥 전용 펀드 뭐 펀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펀드를 각각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이 엄브렐라 펀드 같은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펀드 지금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 다른 걸로 좀 갈아타고 싶다라고 생각하셔서 증권사라든가 가셔갖고 해약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뭐 해약 수수료가 나오고 또 어떠한 펀드로 새로 가입한다라고 한다면은 선취 수수료 같은 부분을 내야 되는데 엄브렐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자유롭게 옮겨 다녀도 수수료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봤을 때 채권형 펀드가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만큼 주식에 대한 하락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권형 펀드를 많이 갈아타시는데 그런 펀드를 갈아타실 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상당히 장점으로 되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엄브렐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선진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된 그러한 펀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펀드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 가운데 자신의 성향과 정말 맞는 펀드를 골라내는 것도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펀드도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요. 장기로 투자하면 좋다라는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결국 손실을 보고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펀드를 투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뭐 지금 시간부터 네.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펀드 투자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께서 장기를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원금은 어느 정도 원금은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원금 손실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뭐 마찬가지로 주식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종목 갖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면은 매수가까지 오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 종목 갖고 있을 테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은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냐라고 여쭈는 거나 똑같으신데 펀드에 투자에서도 지금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유가 바로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뉴스라든가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코스트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트 레버리지 효과 쉽게 말씀드리면은 평균 단가를 좀 내리는 평균 단가, 그러니까 내가 매입한 평균 매입가를 낮추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만약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옮기는 상황에서 내가 투자한 시점이 이점이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투자한 시점과 그리고 내가 이제 환매를 하는 시점이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만약에 내가 손실이 나는 그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납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평균 매입가는 이 가격대가 아닌 이쯤에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에 2,000포인트라고 한다면 똑같이 2,000포인트 왔다라고 해도 수익을 보는 관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언론이라든가 이러한 코스트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금융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좀 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점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펀드를 계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이익을 얻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그리면은 만약에 이 기간이 상당히 여기서 내가 투자를 해갖고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환매를 해야 된다. 뭐 누군가 뭐 결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집을 장만해야 하는 시기 누군가 내가 갖고 있는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환매를 했다고 한다면은 대세 하락기에서 환매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세 하락기 계속적으로 적립을 했다라고 해도 수익률 물론 여기서 거치식을 들어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 하락률 그러니까 손해율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손실을 안 보고 원금 보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 그러니까 적립식 펀드 대세 하락기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펀드를 여러 개 가입을 하시면은 펀드를 여러 개 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뭐 분산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펀드 여러 개 가입하면은 분산 투자, 뭐 펀드 같은 경우는 앞서 뭐 설명해 드렸지만은 주식형도 있고 뭐 최근에는 앞서 뭐 말씀드린 원자재 관련 펀드 그리고 원자재 관련 펀드도 있고 뭐 아까 코스닥 종목에 편중되는 그러한 펀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이렇게 여러 개 들었으니까 분산 투자를 했고 분산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갖고 안정성이 겸비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펀드 여러 개 가입했다라고 해서 분산 투자가 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펀드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펀드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덱스화되어 있다. 인덱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주가 지수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레버 카운트 상품 나왔지만은 레버 카운트와 이 펀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인덱스 아무래도 주가 추정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펀드에 있어서도 삼성전자의 비중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서 인덱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펀드는 수익이 나고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펀드는 하락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점 그만큼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전에 금융위기 뭐 지금 물론 유럽발 금융위기 리스크가 있지만은 리먼 사태 그 금융위기 때 펀드가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 반토막 이상의 그러한 수익률이 상당히 악화된 펀드가 많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주식 최저 비중이 이 펀드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펀드라는 것이 간접 투자 운영법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 최저 비중 우리가 주식 투자 개인적으로 하거나 레버 카운트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식 최저 비중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대세 하락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나머지 펀드가 아닌 그런 레버 카운트라든가 개인 투자자는 그냥 주식 다 팔면 되는데 펀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갖고 있는 자산의 몇십 프로는 딱 펀드 주식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주식이라는 내재 가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식 투자하시면서 배당주, 뭐 어느 정도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좀 그 경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경기 방어주를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그 투자법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길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주식이라는 내재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펀드 여러 개 가입했다라고 해서 각자 다 어떻게 보면 다 주식에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 관련 투자라도 원자재 관련된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어떤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만약에 폭락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겨낼 장사는 없다. 따라서 펀드 여러 개 가입했다라고 분산 투자가 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적립식 펀드의 진실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는데 펀드와 변액연금 간에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인지 두 상품 간의 차이점도 한번 짚어보죠. 네, 우선은 그 펀드와 변액 수수료 구조 네. 이해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먼저 간단하게 좀 먼저 결론만 좀 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VOL 즉 변액 유니버셜과 펀드의 수수료 비교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걸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변액 유니버셜에 대한 수수료 부분 그리고 펀드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역전되는 것은 약 한 20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딱 말만 들어봤을 때는 그러면은 변액을 하지 말고 무조건 펀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같은 측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는 변액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추후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은 변액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점, 단순히 이러한 표를 보고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그 운용 자산이 만약에 작든 크든 똑같은 수수료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적립식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5년이든 10년이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데 그 금액 전체의 수수료를 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수료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되고 변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수료를 좀 많이 떼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간에 따른 그러한 그 투자법은 달라진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펀드 그리고 변액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적립식 상품 잘 가입을 하시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될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투자를 하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만큼 다시 한번 이번 시간뿐만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도 보다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펀드와 변액까지 심기현 대표님의 알찬 강의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 선물 옵션 시장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탄탄하게 다져보는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내일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